오늘 리뷰할 책은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입니다. 이 책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을 해요.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했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을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힘을 갖게 됐어요. 반면에 그에 맞는 그 이유가 그럼 무엇이냐? 사람이 그냥 못나서냐? 그게 아니다. 그 이유는 정보 네트워크의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정보 네트워크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정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첫 번째로 정보는 언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윙크라던가 손으로 있는 수신호라던가 아니면 창문을 열고 닫고 이런 것도 충분히 상호간에 약속만 된다면 얼마든지 정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럴 때문에 정보가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정보는 진실만을 갖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정보가 진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순진한 정보관이라고 부르는데 순진한 정보관에 완전히 반하는 역사적인 사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녀사냥이죠.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정보가 많아지고 서로 교류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순진한 정보관에 따르면 정보가 많아질수록 진실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인쇄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녀사냥같이 전혀 진실이 아닌 정보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따라서 정보가 진실을 담보한다는 건 틀린 말인 거죠. 그렇다면 정보가 진짜 갖는 가치는 무엇이냐? 책에서는요, 정보가 갖는 의미는 질서라고 말해요. 정보는 상호간에 약속이 되어야만 가치를 가져요. 한 명이 혼자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이 그 정보를 교환할 때 가치를 갖기 때문에 일종의 질서를 부여할 때 그 정보는 더 가치를 갖습니다. 이 정보 간의 연결을 넥서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이 넥서스인 건데요. 이 정보의 네트워크에 따라 우리의 질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역사서예요. 가장 옛날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고대 국가 시절에는 대부분 다 독재를 했죠. 황제나 왕이 독재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보 네트워크 자체가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이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같은 대제국 아니면 진나라 같은 대제국은요. 동쪽국과 서쪽국에서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가 돼야 민주주의가 가능한 건데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중앙집권적인 독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도 정보 네트워크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물이에요. 이것이 언제 좀 바뀌기 시작하냐면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증기기관이랑 통신기술이 발전을 하죠. 이제 정보가 더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증기기관을 타고 신문이 전달되고 통신기술로 바로바로 정보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질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의 첫 번째로 대규모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요. 반대로 스탈린주의나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도 발생하게 돼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였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해지니까 대규모 민주주의, 미국같이 큰 나라도 민주주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전체주의는 왜 등장을 했냐면 이제 면밀하게 사람들을 감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감시하니까 국가 주도의 전체주의도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서 또 정보 네트워크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정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독점하지 못하고 다른 언론사들이나 지방자치에서 소위 폭로하면서 정보가 절대 독점되지 않아요. 분산적인 성격을 띠죠. 반면에 전체주의는 굉장히 중앙집권적이고 집중되어 있어요. 실제로 스탈린 시절의 소련은 모든 정보가 모스크바를 통하고 한번 걸러지고 전파가 됐죠. 민주주의는 오류를 인정을 해요. 누군가의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서로의 오류를 다잡는 자정 기능이 일어나는 거죠. 반면에 전체주의 같은 경우는 무오류를 주장합니다.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스탈린이 한 말은 곧 법이고 그 말은 절대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주의도 정보 네트워크의 발전 가운데 생겨난 하나의 질서죠. 현재를 보면요. 이 전체주의는 조금은 실패한 질서가 됐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규모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AI의 등장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운명을 가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요.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떤 식으로 AI가 초래하냐? 대화를 막는 거예요. 가짜뉴스를 양산해 알고리즘으로 편향된 정보를 주입해서 사람들의 양극화를 부추깁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안 되다 보면은 민주주의 핵심인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민주주의가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통일된 기조가 필요하죠. 국정이 운영되려면. 그런데 이 AI가 너도 나도 새로운 소수의 의견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통일된 기조를 정하기가 힘들고 나라가 하나의 방향을 정하기 힘들어져요. 가장 안 좋은 상황은 무정부주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위험을 경고합니다. 그럼 전체주의는요. 오히려 달라요. 감시체제와 집중이 이 전체주의의 포인트인데 이 당시만 해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AI 같은 경우는 소련 시절에 특수경찰보다도 더 감시를 철저하게 잘하죠. 24시간 붙어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든 잠을 잘 때는 핸드폰은 우리 곁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주의는 더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집권화했던 이 정보를 과거에는요. 처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독재자들이 모든 정보를 고려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AI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은 양의 데이터라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화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주의가 AI로부터 자유롭냐? 어떤 취약점이 있냐면 AI에게 결정권을 하나씩 넘겨주게 되는데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AI가 모든 사람을 설득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전체주의 같은 경우는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한 명만 AI에게 결정권을 양도하면 그 나라는 AI가 결정권을 갖는 나라가 되는 거죠. 따라서 AI가 결정권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전체주의가 훨씬 취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AI 혁명을 걷고 새로운 질서를 나아가는 이러한 과도기에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어떤 속성을 갖는지 조금 더 위험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를 하는데요. 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정렬 문제입니다. AI는 목표를 부여하면 그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을 해내요. 하나의 사례로 페이스북에서 체류 시간을 늘리라는 목표를 알고리즘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얀마에서 어떤 소수민족의 혐오를 부추기는 글에서 사람들이 더 체류를 오래 하는구나 하는 것을 페이스북이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선전선동하는 글들을 계속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결과 실제로 미얀마에서 소수민족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악의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저 체류 시간을 늘리려고 했던 건데 그 결과 학살이란 비극으로 이어졌죠. 이러한 정렬의 문제가 AI가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 불가해성이에요. 이해가 불가능하다. AI 결과물을 보면 정말 최선의 선택이지만 어떠한 사고방식을 거쳐서 이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냥 결과물만 취하고 과정을 무시하게 되죠. 왜냐?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AI 판사라던가 대출 심사를 받을 때라던가 이 AI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면요.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타당하니까 그냥 우리가 결과물만 취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점점 우리의 결정권을 양도하게 되는 거죠. 이 불가해성을 꼬집으면서 이 AI를 유발하라니는 다시 말해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에일리언 인텔리전스, 이질적인 지능이다. 사람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고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이 정보 네트워크에서 구성원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AI라는 새로운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이 정보 네트워크에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역사학자의 소명은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을 때 그것의 위험을 알리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AI가 물론 미래에 유토피아적인 면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위험을 경고하면서 디스토피아적인 면모도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작가는 말을 합니다.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에 이어서 이 넥서스 또한 인류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게 설명을 잘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으로 이 책의 구조를 잡고 책을 읽는다면 조금은 더 편하게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